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톡톡 세금 토톡의 김예기 교수입니다. 요즘에 연금과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공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적연금, 뭐 공무원연금, 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직연금,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있었죠. 이런 소득들이 어떻게 원천징수가 되고, 그다음에 공적연금은 이제 연금 제외소득이라고 해서 2002년 1월 1일 이 전에 납부한 것들은 이제 세금이 없었죠. 그래서 연금 제외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계산한 방식은 이제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 어떤 연금에 따라서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아봤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은 지난 시간에 알아봤으니 이제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그 퇴직연금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개인연금 알아보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또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자료를 좀 하나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공적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표는 이제 뭐 제가 이 연금과 세금에 대해 첫 시간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이 중에 공적연금,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에 지난 시간에 공적연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볼 때, 또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확정급여형, DB형, DC형, IRP 개념이 무엇인지, 또 DB형과 DC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퇴직급여, 퇴직급여 제도라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갖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도가 이런 게 있다. 자, 퇴직금 제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 회사에서 그냥 퇴직금 지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그 변천사, 연금의 변천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회사에서 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버린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좀 문제가 있었죠. 그 퇴직연금 제도가 나온 건데요. 자, 크게 그래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는 아니고요. 퇴직연금 제도에 이제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그다음에 IRP가 있습니다. 일단은 퇴직연금은 이제 보통은 회사에서 이제 DB형과 DC형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규모가 작은 10인 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형 IRP를 개설을 해서 거기 퇴직금을 넣어줘 버리죠. 그 DB나 DC형은 아닙니다. 그걸 이제 기업형 IRP라고 또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확정급여형, 확정급여. 네. 이 퇴직금이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어떤 방식으로 주든지 간에 정해져 있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근데 확정기여형. 기여도에 따라서 퇴직금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B형은 어떤 식으로건 간에 내가 가져가야 될 퇴직금은 뭐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DC형은 적어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DB형과 DC형을 나중에 이제 퇴직금을 탈 때 IRP로 이전해서 탈 거냐 아니면 내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쓸 거냐 라는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그럼 이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제도는 뭐 크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 퇴사할 때 퇴직금을 뭐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퇴직연금 제도는 어떤 의미냐라는 걸 잠깐 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제는 아까 세 가지로 나눠졌었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네, 그다음에 IRP, 확정급여형을 DB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은 DC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형 IRP라고 있는데, 자, 확정급여형 DB는 그냥 퇴직연금 사업자한테서 확정급여형 DB를 개설을 해서 회사에서 이 DB 계좌에다가 퇴직금을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뭐 90% 이상 넣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60% 이상만 넣어주면 됐었었는데요. 이제 제도가 이제 바뀌면서 지금은 90% 이상은 퇴직금을 외부에다가 넣어놔야 된다. DB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DB형은 회사에서 퇴직금만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DC형 계좌를 개설했다라고 한다면 좀 달라집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당연히 퇴직금을 넣어주겠죠. 당연히요. 내가
받아야 될 퇴직금을 그 100%를 넣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C형 계좌는 내가 이 회사에 받은 퇴직금 이외에 급여를 받고 어딘가에 사용을 하고 나서 남은 돈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 재테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재테크 할 때 이 DC형에다가 내가 추가적으로 내가 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내 돈을요. 퇴직금 말고 자율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강제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DC형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연금계좌 세액 공제, 연말정산이라든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약간 DB형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럼 개인형 IRP는 뭐냐? DB형과 DC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람이 퇴사를 했어요. 그럼 그 퇴직금을 이 IRP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네,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특수 직역 연금이 아닌 이상은 IRP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RP 받을 때 네, 퇴직 소득세를 뭐 이따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리고 IRP는 그러면 저 이 IRP에다가 아까 퇴직금을 갖다가 퇴사했을 때 넣어줄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좀 규모가 적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확정급여형 DB나 DC형, 이거는 퇴직연금 사업자, 증권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퇴직금 그 규약 같은 걸 갖다 맺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규모 직원이 한 10인 미만인 직장 같은 경우에는 DB형이나 DC형을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 개인형 IRP를 각각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퇴직금 100%를 넣어줘버립니다. 매년, 한면, 매달,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해버리는데요. 이제 그거를 기업형 IRP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DC형에다가도 자기 돈을 넣을 수 있다고 했죠? 네, 그 IRP에다가도 이 자기 돈을 자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DB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DB형에다가 돈을 못 넣죠, 지금요. 그러니까 IRP를 개설을 해서 이 DB형으로 운영하는 근로자는 IRP를 개설해서 본인 부담금을 갖다 넣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DC형 사업자는요, DC형 계좌에다 넣을 수도 있고, 또 IRP를 개설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좌가 이제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퇴직금은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바로 돈을 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돈을 다 지급을 하면 좋습니다만 지급을 못해서 뭐 체불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자 사용자가 이 퇴직금을 이 근로자한테 주지 않고요.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기관, 은행, 보험, 증권사에다가 여기다 돈을 계좌를 만들어 놓고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계좌에서는 이 사용자한테 이제 한번 넣어버리면 이 돈이 사용자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퇴직금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근로자도 마찬가지듯이 IRP라든가 뭐 DC형 계좌는 뭐 자기 부담금을 넣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근로자 퇴직을 했다 그러면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근로자한테 바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일단 이 돈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 퇴직금이 좀 이렇게 연체된다거나 아니면 지불하지 않는 체불이 생길 그런 우려는 좀 없어지겠죠. 그래서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영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DB로 운영할 거냐? 이건 회사가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죠. DC는 근로자가 운영을 하네요. 그리고 DB나 DC형에서 퇴사를 할 때 IRP로 이전시킬 수도 있었고 또 근로자가 자기 추가 부담금을 넣을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DB하고 DC형의 차이는 또 뭐냐 이거죠. DB형과 DC형의 차이는 뭐냐? 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와 DC형의 차이점은 자, 확정급여,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DB형이다. 퇴직급여가 이제 100만 원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퇴직급여가 100만 원이면, 자, 이 돈을 갖다가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위탁을 할 때, 지금 이제 90% 이상을 갖다가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90만 원만 넣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B 계좌에서 운용을 하겠죠. 어디 뭐, 투자를 하겠죠.
투자해서 만약에 운용 결과가 90만 원이 110만 원, 야, 운용 성과가 좋았습니다. 20만 원 벌었네요. 근데 90만 원, 70만 원 떨어져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는 좋은데 이 경우는 또 좀 별로 안 좋아지겠죠. 근데 자, 그렇다면 손해가 지금 110만 원이었으면 이익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익은 운용수 회사가 가져갑니다. 네. 운용 수익을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70만 원 떨어졌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난 부분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손실을 회사가 떠안습니다. 왜? 네. 일단 회사에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사에서 지금 운영을 해서 110만 원이 되든 70만 원이 되든 회사 책임이니까요. 그러면 자, 퇴직금을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 일단 네, 이게 퇴직급여는 100만 원 주기로 했으니 90만 원을 넣었든 100만 원을 넣었든 이게 운영 결과 어떻게 됐든 간에 퇴직금은 100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90만 원을 넣어놓고 운영을 잘해서 110만 원이 되어 있다면 네, 9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돈이 없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익을 봤죠? 네, 90만 원에 20만 원 이익이었으니 네, 100만 원 퇴직금 지급하고도 네, 10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추가적으로 네, 부담하는 돈은 없겠죠. 당연히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90만 원인데 70만 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퇴직금은 얼마를 줘야 된다? 퇴직금은 여기 퇴직금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1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일단 70만 원 떨어져 있는데 또 30만 원을 더 보태서 줘야 합니다. 그러면 90만 원 줬고, 아까 불입을 했고, 또 30만 원을 1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왜? 이 지금 손실 나 있으니까요. 30만 원을 더 보태서 줘야 되기 때문에 90만 원과 30만 원, 120만 원으로 이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20만 원의 손실을 나는 것이죠. 이걸 누가 떠안는다? 회사가 떠안는다. 이겁니다. 그럼 근로자는 뭐, 이 DB형이라고 한다면은 퇴직금은 뭐 이렇게 내가 받을 퇴직금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 DC형은 그럼 뭐냐? DC형은 자, 퇴직급여가 100만 원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DC형은 근로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을 다 불입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100만 원을 다 불입을 하고, 자, 이 운용을 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운용을 하게 되는데, 운용 성과가 110만 원이 됐다. 또 70만 원 떨어질 수 있겠죠. 아까처럼. 그러면 이 운용 수익에 대한 결과는, 자, 110만 원, 10만 원 이익을 봅니다. 근로자가 이익을 봅니다. 자, 70만 원 떨어졌다? 그러면 근로자가 30만 원의 손실을 봅니다. 왜냐? 이제 퇴직금을 지급해 볼게요. 퇴직금을 지급하면은 회사에서는 이 퇴직금 쪽으로 100만 원을 이미 다 줘버렸잖아요. 근로자한테. 근로자한테 주고 이 근로자가 운용을 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110만 원이 되어 있다. 그럼 110만 원 줘버리면 됩니다. 그 계좌를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70만 원이 되어 있다. 그러면 네, 그래, 추가 부담이 없겠죠? 70만 원이 되어 있다 그러면, 네, 70만 원 그냥만 가져갑니다. 왜?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불입하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운용은 네가 해서 네가 책임져라 이건 거죠. 그래서 학생급여형 DB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 돈, 근로자의 돈을 더 불입할 수 없겠죠. 왜? 내가 책임질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불입할 수 없다. 추가 부담금, 내 돈을, 여유 있는 돈을 불입할 수가 없다. GC형은 근로자가 운용하기 때문에 네, 이 회사에서 넣어주는 퇴직금뿐만이 아니라 내가 추가 자금이 있으면 더 불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구분하는 방법을 아시겠죠? DB형은 100만 원이 100만 원 퇴직금을 완전히 지급해야 된다. 그다음에 확정한 기여형은 이 100만 원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운영해서 기여도가 생김에 따라서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적게 가져갈 수가 있다. 뭐가 이익이겠습니까? 장단점이 있죠. 네. 손해 나면은 DB형이 나올 거고요. 이익이 나면 DC형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 자신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B와 DC는 알았습니다, 이제. DB와 DC가 운종을 하고 있다가, 이제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자, A기업에서 DB와 DC가 운영하고 있다가 이 사람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했네요. B기업으로 이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A기업에 퇴직금을 받겠죠. 이 퇴직급여를, 내 통장으로 받아서, 퇴직 소득세를 내고, 내 통장으로 받아서 내가, 네, 원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쓸 일도 없고 그 세금도 좀 이렇게 나중에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IRP 계좌에다가 네,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에다가는 또 이제 이 비기업으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또 여윳돈이 있다면 추가 납입이 또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P 계산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듯해 보이죠? 자, 그러면 B기업에서 또 C기업으로 또 이직을 했다? 그럼 또 B기업도 퇴직금 발생하겠죠. 그러면 내가 내 통장으로 받아서 세금 내고 쓸 거냐? 아니면 세금 안 내고 IRP에다가 넣어놓을 거냐? 나중에 연금으로 탈 때 세금 혜택을 받을 거냐? 물론 어떤 세금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C기업으로 지금 이전을 하면서 B기업의 퇴직급여를 IRP에 넣어놨어요. 또 추가 납입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C기업에서 또 이제 퇴사를 하거나 다른 기업 갈 때 또 이 퇴직급여를 IRP에 넣어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IRP를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타든, 네. 연금으로 타면은 이제 뭐 세액공제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세금이 이제 달리 부과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지금 좀 거의 다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퇴직급여 제도가 이제 어떤 세제 혜택이 있고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 잠깐 다루고 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퇴직급여 제도는 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그리고 퇴직금 제도도 이제 네, 자,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뭐였습니까? 야, 이제 회사 DB냐 DC형이냐? 회사 부담금, 회사 부담, 이건 퇴직금이라 그랬죠. 회사에 주는 퇴직금. 그리고 DC에다가는 내 돈을 넣을 수가 있었고요. DB를 선택하신 분도 지금 이 IRP, IRP를 만들어서 본인 부담금을 또 넣을 수가 있다고 했죠. 자, 이 퇴직금 제도는 또 이제 IRP 이체 과세 이연 혜택을 줍니다. 세금을 갖다가 바로 띄지 않습니다. 나중에 띄게 되는데요. 그리고 DB나 DC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퇴직을 했을 때 IRP 이체를 하게 되면 과세 이연, 퇴직소득세를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DB나 DC형이나 IRP는 내 돈을 넣는 거기 때문에 세공제 혜택을 줍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도신고 때. 자, 그리고 이제 이 퇴직금을 과세했어요. 그럼 연금소득으로 받게 되면 한 세금을 30% 정도 깎아줍니다. 뭐 이제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뭐 40%를 깎아주고요. 원래 내야 될 퇴직소득세에. 근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지금 7월 3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이. 거기에는 20년 이상을 갖다가 연금으로 타게 되면은 퇴직소득세,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의 50%까지 깎아준답니다. 오늘 제도가 올라가 있고요. 통과될 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렇게 되는데, 연금 왜? 뭐 내가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한꺼번에 찾아 쓴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가 발생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DB나 DC도 마찬가지겠죠. 퇴직금제도 같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것들은 또 세액공제 받았고 또 이제 뭐 운용수익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연금으로 받으면은 연금소득세가 부과가 되나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내가 연금으로 안 타고 이 기타소득 일시에 타겠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연금으로 타면 세액공제 혜택을 갖다가 준 것인데, 세액공제 혜택대로 받고 연금으로 안 탔다? 그러면 기타 소득세 16.5%를 때려버립니다. 네. 좀,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연금소득세는 뭐 이제 3.3에서 5.5%가 부과가 됩니다만 이게 어떻게 부과되는지는 나중에 다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제가 이제 네. 이거는 지금 제가 DB형이나 DC형 특히 DC형이요. DC형에 대한 좀 이렇게 운용을 잘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 프리즘 투자자문에서 좀 자문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이 회원가입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이제 저한테로 상담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상담이 무료입니다. 무료로 상담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연금개척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 그다음에 ISA 계좌 이런 부분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제가 좀 이렇게 세금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지금 연금과 세금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는데 공적연금은 지난 시간에 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그 퇴직연금 제도는 DB형, DC형, IRP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는 어떠한 퇴직금을 어떻게 넣어주고 또 DB형과 DC형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그리고 내가 퇴직금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DB형을 선택하는 게 나은지, 그리고 좀 더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DC형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죠. 이거는 본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좋냐 나쁘냐라는 거를 판단은 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일 것 같아요. 그리고 확정 기여형 DC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투자 운용 방법을 갖다가 이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좀 있다. 그러면 뭐 DC형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나중에 퇴직금은 담보해서 다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DB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정급여형과 이 확정기여형, DB형과 DC형이 어떻게 다른지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금은 어떤 세금들이 부과가 되고, 네, 연금소득세나 퇴직소득세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얼마가 어떻게 붙느냐라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과 세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 동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개인연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자세히. 다음 시간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